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라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화전자, 네, 자화자찬 좀 해도 되겠죠? 안 되죠. 왜냐하면 어저께 뭐 BH나 네. LG노텍 같은 종목을 했으면 더 짜릿한 어떤 수익을 누렸겠죠. 하지만 뭐 그 종목을 뭐 매수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이고 자화전자는 좀 억울한 종목이다. 삼성 이슈가 조금 더 연관돼 있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매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뭐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 게임에서는 충분히 애플 관련주가 더 뭐 우월하다라는 것으로 입증된 건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애플이 과연 잘 팔릴지, 아이폰 16이 잘 팔릴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 관련주가 애플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뭐 아직도 선택은 애플만 하고 있는 쪽, 애플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그렇지 않은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화전자 아무도 보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장에서 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김종효 이사님 자화자찬은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과 섹터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하나씩 그 선택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전 흐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남겨주셨어요. 볼까요? 애플로도 지수는 못 끌어 상승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뜻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미국 빼고는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유럽 증시도 최근에 조정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도 부진하고요. 홍콩도 부진하고요. 인도도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 동력을 잃었고, 뭐 대만 정도가 좀 버티고 있을 뿐 나머지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양상인데 미국도 따져보면 반도체 장비와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늘은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강한 종목이 없었고요. 특히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IT 종목과 같이 신고가 갔던 산업재, 그다음에 지금 은행 종목군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금융주들도 슬금슬금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유럽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부터 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도 못 끌었는데 애플이 급등해서 사상 최고가에 갔지만 국내 증시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지수를 이끌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이슈와도 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많이 존재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이런 강한 종목들이 있지만 지수 자체는 약간 아쉽다라는 오전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섹터도 IT 부품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실 오늘 섹터는 IT 부품, AI 쪽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어제도 IT 부품이 고성장을 하면 당연히 AI도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힌트가 있었거든요. AI가 뭐 오늘 소프트웨어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애플의 하루 만에 어저께는 별로 안 좋은 평가였다가 뭐 모건스탠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AI 관련주 어떻게 네. 보면 AI 관련주도 이거 하나 기다렸던 거거든요. 애플이 뭘 발표할까 기다렸던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실망을 줬다가 오늘 이제 애플 주가 같이 급등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애플의 AI가 좋아진다고 해서 효과받을 종목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오늘 제 눈에 좀 더 띄었던 것은 애플 관련주가 뭐 급락했다가 급등한 것은 뭐 애플 때문이라고 한다면 뭐 심텍 같은 종목은 조금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텍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슈는 뭐 IT 부품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이슈이겠지만 결국은 하반기에 나올 IT 신제품은 아이폰 16보다도 기대되고 있는 게 AI PC 아니에요? 그래서 AI PC에 들어가는 PCB를 공급하고 있는 심텍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좀 메리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금 PCB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관련주도 애플 관련주, 그다음에 뭐 PC와 관련돼 있는 DDR5와 관련된 그런 PCB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눈을 넓혀볼 필요가 있겠고 뭐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핫하디 핫한 IT 부품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요. 애플 효과에도 지수가 이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데 그걸 오늘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주초에도 이번 주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어떤 이 동시만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동시만기가 또 공교롭게 FOMC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효 선택 픽에서는 만기 부담은 없는 건지 그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씩 대응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만기 부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수급이잖아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주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지수를 크게 끌어내리거나 할 것 같지는 네. 않은데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만기가 지나야 혹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만기가 지나야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만기를 앞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보시죠. 롤오버 조건, 외국인 매도가 연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5월에 매도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6월은 좀 다를까 했는데 만기와 상관없이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어떨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 만기는 뭐 여러 가지 포지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베이시스 트레이딩하는 물량은 베이시스 따라서 그냥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 조건, 스프레드 조건을 보고 결정되는 상황이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또 복잡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 간단하게 지금 롤오버, 그러니까 기존 포지션을 넘기는 게 좋은 조건인지 아니면 청산하고 가는 게 좋은 조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이 선물은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론가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 이론가에 대해서 움직이는 실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도 두 개의 가격 차이, 6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6월물, 9월물의 이론가가 있으니까 이론 스프레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스프레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원래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에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격차가 나고 네.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롤오버를 하는 게 더 맞는, 그래서 빠르게 뭔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변동성을 크게 발생시키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이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데 외국인들의 기존 포지션이 뭡니까? 매도거든요. 매도. 네. 4만 계약 이상의 매도를 계속 끌고 왔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도 그랬고 월요일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럼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하락한다는 얘기 하는 거냐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계속 상단을 제약하거나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 정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만기를 통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락을 대비하는 걸까요? 근데 다음 체크 포인트 보시죠.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언급되었죠. 상단의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달리 해석해보면 결국 박스권 이어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이 그냥 2,700선을 놓고 스윙한 거잖아요. 네. 연초에 지수가 2,700이었고요. 지금도 2,7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2,700 중심으로 스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위로 아래로 큰 자극제가 필요한데 그런 자극제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4만 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만한 상황. 준비된 그림 보시면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주식을 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무려 외국인들이 올 한 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18조를 샀습니다. 그 현물 18조를 사고 선물로 시장을 밀어서 시장을 박살낸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종목이 뭐죠? 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KB금융, 각종 금융주나 현대차 이런 거 지수 관련주만 샀거든요. 그럼 지수 관련주를 산 외국인들이 시장을 박살낸다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냥 위험 관리 정도의 포지션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제가 보기엔 명확한 분석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최근 파생 움직임만 보고 뭔가 공격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시장을 급락시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전부터 나타나는 현물과 같이 연결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건도 뭔가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대거 청산되면서 크게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뭔가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괜찮은 수출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 연장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락이 아니라 상단이 막힌 정도. 그 안에서도 외국인은 여전히 수출주를 매수하고 있다는 포인트는 저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만기를 앞둔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 내용도 보시죠. 만기일 오히려 상승 기회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상단이 제약돼 있다라는 내용 속에 상승 기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유한타증권 지금 거의 유일하게 전 증권사에서 파생 상품을 꾸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증권사가 유일하게 유한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인주연구원밖에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석이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만기일마다 실제로 지수를 결정한 건 외국인보다는 최근엔 금융투자의 물량이 더 강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시만기 혹은 만기 때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실제로 금융투자가 최근에 매물을 좀 많이 쌓아왔잖아요. 네. 근데 만기 때 흐름을 보시면 저 짙은 검은색,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게 동시만기 때인데요. 대부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베이시스 흐름에 따라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됐든 차익 거래가 됐든 매도를 많이 쌓아뒀다가 그런 물량들이 일정 부분 청산되면서 매수로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최근 한 2년 한 5, 6번 정도의 만기, 동시만기에서 유일하게 지난 3월 달만 매물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매도가 많았을 때는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되거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살펴봤을 때도 내일 뭐 최근에 외국인들 포지션이나 만기 흐름을 봤을 때 뭐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까. 급락한다면 아무래도 FOMC의 충격으로 인해서 뭐 미국 시장에 충격을 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개파락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수급 요인으로 개파락할 가능성은 뭐 과거 자료를 쭉 우리가 한번 복기해 봤을 때는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FOMC 충격이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매도를 늘렸던 소위 이제 롤링을 하고 있는 금융투자의 기존의 매도 차익이 오히려 청산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금융투자 쪽에서 동시효과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서 동시효과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상 외국인보다는 금융투자의 수급 형태가 만기일에 더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본다면 내일 수급이 오히려 뒷받침이 돼줄 가능성도 저희는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차원에서 그럼 저희는 어떤 섹터 혹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이런 결론 속에서 우리는 턴어라운드 대형주를 보자라는 힌트를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저께 이제 화학주를 할까 F를 할까 고민하다 F를 했는데 화학주 같은 경우 어저께 뭐 대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화학주의 강세의 요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수출이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예전처럼 갈 가능성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늘다 보니까 일부 종목군들은 강세고요. 그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효성 TNC, 금호석유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예전부터 주가가 이미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가서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그렇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소위 저 밑에 바닥에서 아직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컨텐츠, 음원 이런 것들도 지금 시즌에 들어가니까 그 시즌에서 일정 부분 실적을 되돌릴 수 있다면 분명히 만기가 지나고 나서 일정 부분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형주들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화학주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요. 컨텐츠, 음원 쪽에서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올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저희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김종일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